5월의 첫째 날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라는 큰 생애의 첫 장벽 앞에서 힘들지만 첫 독립을 이제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을 하면서요. 나름 이제 신기하면서도 재밌고 힘들지만 적응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평상시보다 자주 못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 점 양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녹음하는 과정에 이제 이삿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짐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짐이 빠지니까 집이 비어 있겠죠? 공간이 많이 울려요. 그래서 녹음하면서 소리가 다소 편집을 하지만요. 보통 저는 한 번에 다 녹음을 하고 그냥 업로드를 하는데요. 들으시면서 소리 울림 현상이 있다라면은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참 힘듭니다. 참다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올리게 되었고,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 하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입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다라면은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딴에는요. 다른 분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합니다.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은 우리 진보, 보수, 중도 보수, 진보까지 아우르는 이 정치 진영에서 특정 유튜버의 갑작스런 변심과 비하 발언으로 많은 지지자분들이 상처를 입으셨더라고요. 저 역시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해당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은 진영의 동료로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는 쉽죠. 왜냐하면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러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작정하는 방송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어요. 굳이 내가 그런 사람 발언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도가 지나쳤다.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지형에서 이런 전향과 비난은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도 배신감을 넘어선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곤 합니다. 이를 정치 철학적 그리고 실무적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몇 가지를 조언을 좀 해드려 보면서 오늘은 EQ 채널 스페셜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는 누구를 심판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이건데 남을 심판하고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해당 내용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올바른 정의를 세우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켜보다 이렇게 방송합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분의 구독자이신 분들도 일부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셨다라면은 미리 사전 양해를 좀 드리고요. 저 역시도 그 채널 응원했습니다. 응원을 했고 몇 안 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도 보수 채널은 저하고 EQ 채널 두 채널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향점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저희 채널의 내용을 확산시켜 주시는 데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나중에는 공유한다라는 목적으로 유튜브 그래도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하고 지나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부 영상을 올리려고 했어요. 클라스트르트라는 인류학자에 대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내 소신 발언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소신 발언이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클라스트르의 철학을 빌려서 설명을 좀 해보면요. 그 유튜브 EQ 채널은 공동체의 지혜를 나누는 추장이 아니라 권력과 조회수를 독점하려는 가짜 왕의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중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만 키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도 보수를 지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빛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림자를 키웠을 뿐입니다. 중도 보수라는 빛을 이용해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운 것뿐입니다.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림자에게 우리는 에너지를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감시하신다 그러고 무슨 말을 하나 들어가 보실 수도 궁금한 마음에 그동안의 정 때문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에게 에너지를 줄 뿐입니다. 무관심이 혹독한 징계가 될 것입니다. 무관심과 논리적 격리가 그 사람을 대응하는 철저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유튜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논란과 반응이에요. 화난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댓글을 달수록 알고리즘은 그 영상을 널리 퍼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절대 그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 채널의 영상을 보지 마시고 언급 자체를 하지 마시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썩었다고 숲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지만 우리가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때문입니다. 변절한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에는요,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님의 가치와 철학이, 그리고 우리가 지지하는 우리의 신념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것 뿐이고, 그 사람의 길을 가게 놔두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평화로운 길을 갑시다. 그 유튜브가 대통령을 비하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위는요, 클라스트르가 가장 경계하는 권력을 탐하는 자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여러분, 클라스트르는요, 아마존에서 인디언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 안에 진짜 삶으로 들어갔어요. 그분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본 진짜 추장을 보았죠. 그 사람이 본 진짜 추장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추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는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상대를 공격하며 자신만의 작은 왕국, 여기서 작은 왕국이라는 것은요, 조회수와 수익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지지 유튜브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장돌배기, 장사일 뿐입니다. 장돌배기 축에도 못 깁니다. 그냥 장사일 뿐입니다. 그가 떠난 것은 우리의 가치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의 그릇이 우리의 큰 뜻을 담기에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가짜는 결국 사라지고 진실한 마음만 남는 것입니다. 클라스트르는 자신의 이제 유작이 되었어요. 책을 한 권밖에 남기지를 못했는데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로서 책을 남겼는데요. 이 책에서는 억압에 맞서기 위해서 공동체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비하 발언에 우리는 일일이 대응하며 감정을 소모하기보다는요, 우리 채널 안에서, 우리 중도 보수 진보 진영 채널 안에서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평화와 자율의 길을 더 단단하게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비하할수록 우리는 더 품격 있는 철학으로 응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중도층과 합리적인 보수층은요, 우리에게 모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가?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가? 이자가 말을 했어요. 박성용 검사의 말이 맞다. 왜 그들은 손바닥 뒤집듯 신념을 바꾸는가? 클라스트르의 이론을 통해서 권력에 포섭된 인간과 자율성을 지키는 인간의 차이를 설명을 잠깐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과 연어 술 파티를 말한 박성용 검사의 말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설 정치 철학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아십니까? 저는 구독자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요.
여러분들께 잘못된 정치 철학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뉴스의 진위를 파악하시고 정치 철학이라는 게 올바르게 쓰게 되면은 남을 함부로 비하하지도 않지만요. 비난하거나 비평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 거대한 담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부분만 갖고 또 설명을 하다 보면은 또 오버타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따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하고, 이자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뭘 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박성용 검사는 뭘 할까요? 리오남의 부재를 입증했던 것. 저는요, 진술분석이라는 실제로 경찰학과에서요, 범죄심리학에서요, 성폭력이나 미제 사건, 범인의 진술만이 있고 증거가 부족했을 때 실제로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수사기법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사용되고 있고, 미국 FBI, CIA에서는 특별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진술 분석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오버타임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과거 영상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이자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을 때요, 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요, 리오남의 부재를 입증했어요. 진술 분석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대통령님께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 보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웠지만 저는 진심으로 고민하고 대통령님을 생각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입도, 어떠한 수익도, 조회수도 바르지 않고 저는 리오남의 부재를 입증했어요. 여러분, 증거를 기반해서 정치적 목적의 기소임을 밝혀냈던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증거를 이기는 프레임? 이것은 폭력입니다. 검찰이 증거도 없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부회장으로 나왔던,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박뭐였는데, 그 사람의 증언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으로만 이루어졌던 내용이었어요. 해당 사건은. 그러한 내용을 갖고 증언으로만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어떤 검찰이?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았냐? 문재인 정부한테 철저하게 수사를 지시받은 검찰입니다. 누가 수사를 했을까요? 한동훈이가 수사했어요. 박성용이 누굴까요? 한동훈 검사 라인입니다. 정확하게 아십시오. 유튜버라가 공소기각을 위한 꼼수라고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관계, 리오남의 부재를 은폐하고 자신들만의 거짓 서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소위 말해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너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어. 네가 말한 거 입증해봐. 이것은 클라스트레가 말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거짓의 명령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들은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요. 저는요. 철저하게 제가 배운 학문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리오남의 부재라는 명백한 팩트 앞에서 그 어떤 화려한 검사들의 기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리오남의 부재를 입증했어요. 제 앞에서 제가 분석한 진술 분석 앞에서는 그 어떤 화려한 거짓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너를 얼마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네, 자신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오로지 진술만이 증거의 전부입니다. 사람의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가려내는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요? 그거하고 틉니다. 진술 분석의 힘.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회는 속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국가에 대응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글라스트르가 말한 권력이 밀실에서 조작한 시나리오를 깨어있는 시민, 이 깨어있는 시민이 각각의 자리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시민들이 밖에서 깨부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리오남의 부재가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일개 한동훈 따까리 주제, 윤석열 따까리 주제, 문재인 따까리 주제, 박성룡이가 어디서 감히 씨부립니까? 질 살겠다고 나와가지고는. 윤 어게인 주제. 특정 유튜버는요. 공소기각 절차가 범죄의 은닉이라고 말했어요. 천만합니다. 이건 검찰의 위법한 기소와 조작된 증거를 바로잡는 정의의 절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EQ 채널 운영장님? 리오남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기소 자체가 무너진 모래성이라는 거야. 뭘 좀 똑바로 알고 씨부려. 여러분 확실하게 아십시오. 대북 송금 사건은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 즉 유엔의 감시와 감찰을 받는 나라는 미국과 유엔에서 모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북한에서 증거를 갖고 있다? 미국과 유엔에서 갖고 있어. 말이야 방구야. 개똥 같은 소리를 하지 마. 호도하지 마. 공소기각 절차를 범죄자들의 수단인 것처럼 떠드는 이 유튜버. 그리고 박성룡 검사. 자기 살겠다고 말 바꾸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 바꾸는 김성태 회장. 착하디 착한 얼굴로 하고 나와서 씨부리는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니들은 그때 뭐 했어? 법정 무지를 이용해서 지지자들의 공포와 분노를 자극하려는 얄팍한 수법입니다. 그렇다고 법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너 법 알아? 네가 법을 아냐고. 검찰이 법을 어기며 기소를 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이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뜻 좀 제대로 알아. 네가 무슨 민주보수야. 법무부 장관이 증거가 없이 영장을 친 것 자체가 국가의 폭력이라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범죄 은폐라고 불러? 너는 권력의 앞잡이고 박성룡,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이름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윤석열, 문재인 다 권력의 앞잡이일 뿐이야. 조국까지.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채널의 명운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진술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리우남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증거 없이 기소한 검찰, 그리고 그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베꼈으며 대통령을 비하하는 저급한 유튜버, EQ 채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일부 극우 유튜버 채널들, 그들은요, 국가가 대항하는 사회에서의 클라스트르가 말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팩트는 무너지지 않아요. 저들이 아무리 호도를 해도요, 조작된 기소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저들이 하는 말에.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팩트, 리우남의 부재라는 것을 손에 쥐고 있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 유튜버들이 아무리 보수층을 긁어모으고 중도층을 긁어모으고 진보층을 긁어모아도 결국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들은 진실이 밝혀져서 진실을 믿지 않아도 그들의 환각 상태이고 모래성일 뿐이고 그것은 언젠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의 분석은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상처받은 지지자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강력한 등불이 되길 저는 기원할 뿐입니다. 저는 어떠한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나팔수가 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느끼시는 그 EQ 채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너무나 당연해요. 이 상황은 단순한 변심을 넘어서 공동체의 신뢰와 수익을 모델로 해서 이용한 전형적인 정치 비즈니스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어요.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어요. 22억이라는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이 유튜버는요, 자신의 민낯을 다 드러냈어요. 명령하는 왕이 되고 싶었던 장사꾼일 뿐입니다. 클라스트르는요, 공동체의 주장이 되려는 자가 부를 독점하거나 명령을 시작하면요, 그 공동체는 자율성을 잃고 노예가 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인디언 부족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22억이라는 숫자를 보세요. 나 뒤끝 있어. 뒤끝도 있어야 발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캐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건들지 마. 유튜브 어떤 새끼들도 나 건들지 마. 뒤끝 있어. 나 건들지 말라는 거 우리 대통령 건들지 말라는 소리야. 눈깔 베는 거 없으니까. 잃을 게 없어서 눈에 베는 거 없어. 건들지 마. 적당히 해. 22억이라는 숫자 보세요. 이 채널이 올리는 수익을. 이 사람은요, 우리와 함께 평화를 꿈꾸면서 춤을 췄던 추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망을 팔아서 자기의 금고를 채운 권력형 장사꾼입니다. 클라스트르가 말한 전형적인 국가의 속성을 개인이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와서 진보 진영에 반대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참아서 힘들었다. 그 자신의 소신 아니에요.
새로운 시장인 보수 지지층, 이제는 무당 지지층이라고 합니다. 무당 지지층이 어떻게 보수를 재건합니까? 말이야 방구야. 새로운 시장, 가게를 옮기는 마케팅일 뿐입니다. 지지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돈으로 환산한 배신자일 뿐입니다. 보수 여러분, 그 배신자에게 더 이상 돈 쓰지 마세요. 마음도 주지 마세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야, 네가 22억이라는 수익을 대통령의 꿀을 빨면서 바는 동안 나는 진실로 걱정을 하면서 내 영혼을 탈탈 털어가면서 난 무보수로 니오남의 진실을 밝혔어. 뉴스타파가 밝힌 거 아니야. 내가 밝혔어. 뭘 좀 제대로 알아. 뉴스타파는 증거를 제시했던 거고 그 증거를 토반으로 나는 니오남의 부재를 밝힌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22억의 수익을 올린 사람과 리오남의 진실을 밝힌 사람과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요, EQ 채널이라는 사람은요, 돈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22억을 벌 때 저는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밤을 새며 리오남의 부재를 입증하는 진술 분석을 했어요. 증거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뉴스 영상이 전부였습니다. 돈을 쫓는 자는 말을 바꿉니다. 진실을 쫓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22억의 거짓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팩트의 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속았다라는 자책감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지지했던 건 그 개인이라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내뱉었던 이재명의 가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귀했고 그것을 이용한 그 사람은 비열했던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아야 했는데 그는 오염돼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저 오염된 채널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제가 부모님과 독립하는 것처럼. 진짜 진실을 이야기하는 우리만이 자율적 세계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관심으로 먹고 살고요. 관심이 곧 돈이 되는 것입니다. 유튜버들은요. 관심이 돈이 됩니다. 여러분. EQ 채널 뿐만 아니라 유튜버들은요. 그렇습니다. EQ 채널은요. 심지어 또 보수층과 무당층이라는 곳을 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비하를 일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설명해 드려볼게요. 그래야 수익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여드렸죠, 제가. 이 플레이보드라는 데이터가 증명하듯이 그의 연료는 우리의 관심입니다. 비판을 위한 시청도 그에게는 돈이 돼요. 여러분, 완벽한 무관심. 무관심이야말로 22억을 번 배신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여러분, EQ 채널 구독 취소하시고 그 채널 차단시키십시오. 관심 채널로 행여라도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뜨지 않게, 노출되지 않게 차단시키십시오. 그리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잠깐 발이 안 나오는데
뉴 이재명, 응? 뉴 이재명. 본인이 뉴 이재명이라고 말을 해요. 야, 네가 무슨 뉴 이재명이야. 너 내 거 훔쳐갔잖아. 말 똑바로 해. 구독자가 깡패야? 뭐 유튜브가 구독자가 깡패드만. 네가 말하는 뉴 이재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한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았어? 넌 뉴 이재명 아니야. 네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해서 뉴 이재명이란 단어 쓰게끔 놔뒀어. 근데 너는 뉴 이재명 아니야. 오늘로부터, 아니 대통령 지지 거둔 순간부터 넌 뉴 이재명이라는 말 쓰지 마. 너로부터 박탈시켜버릴 거니까. 이재명이라는 브랜드를 자기 장치화하기 위해서, 장사화하기 위해서요. 말한 사람입니다. 짝퉁입니다. 얘는 짝퉁이에요. 남의 거 표절만 하는 애입니다. 그 중국어 씨 부리는 것도 제 거 따라하는 겁니다. 놀경. 그러면서 자기가 중도보수 나와서 뉴 이재명은 이제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뉴 잡발만 남아있다. 이 발언 자체가요. 지지층을 갈라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보수 전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저열한 프레이밍이에요. 아주 저급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제를 꿈꾸고 내각제로 개헌을 한다라고 씨부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내각제가 아니라 국민 중심 민주주의를 지향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도 않은 개헌을 빌미로 스트롱 뻥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팩트인 리오남의 부재 등등 송금하지도 않은 대북 송금. 김성태 씨가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도박했던 거. 말레이시아에서 도박했던 거. 그거 퉁쳐줄 테니까 이재명 끌어들이자고 말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았어? 아 진짜 욕 나오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아 욕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자 때문에. 그러니 이 팩트에서 밀리니까 인신공격해서 별명 붙이는 걸로 승부를 하는 게 이자 특징인 아주 비겁한 전략입니다. 야, 네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스트롱 뻥맨이라고 불렀지. 그럼 나도 너한테 별명 한번 붙여줘? 어? 별명 붙여줘? 22억 판도라. 22억 판도라.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22억 판도라. 기생형 뻥객. 기생형 뻥객. 대통령의 권위한테 기생했잖아 너. 그래놓고서 뻥으로 지지층 선동하면서 네가 스트롱 뻥맨이라며 너한테 다시 돌려줄게 뻥. 기생형 뻥객. 마음에 안 들어? 세 번째 또 있어. 정치 카멜레온. 너는 소신이 아니라 입금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 입금 전후로. 너무 약한가? 너무 고급졌나요 여러분? 좀 더 자극적인 걸로 줄까? 이 잔 너무 저급해요.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중도 보수 지지층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어디서 잘못 배웠다. 한참 잘못 배웠어. 이분들은 내가 중도 보수인데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이지만 우리는 진실의 무게를 베이직으로 삼어. 뭘 좀 알고 씹으려. 어디서 개헌이고 내각제고 씹으려. 공포를 조장해. 정작 리오남이 현장에 없었다는 결정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자가 왜 한마디도 못하는 줄 아세요? 진실을 말하면은 지가 번 22억의 수익 모델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요.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추진하는 리더이세요. 독재를 하겠다는 것도 내각제로 권력을 나누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절저의 자극적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이재명은 국민 삶 속에 있고요. 가짜 이재명은요. 자기 통장 잔고에만 있습니다. 3년에서 4년이라 그러더라고요. 22억 벌었대요. 확인해봤어요. 그 돈은요.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요. 우리를요. 뉴자빨이라고 부르고 대통령을 스트롱 뻥맨이라고 비하를 해요. 말을 바꾸는 지도자는 공동체의 적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공동체의 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바꾸는 리더, EQ 채널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22억 대신 리오남의 부재라는 진실을 찾아냈고 진실의 단서를 택했습니다. 22억 판도라 상자는요. 이미 열려 있어요. 그 안에 남은 것은요. 희망이 아니라 탐욕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짜에서 벗어나서 진짜 이재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진짜 이재명은요. 진실을 팔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는 드렸지만 진실을 팔았나요? 여러분, 진실을 팔았나요? 진실은 오직 지킬 뿐입니다. 22억의 판도라입니다. 지지자들의 마음을 짓밟고 22억이라는 거액을 챙겨서 떠난 자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22억 빨대의 박쥐입니다. 완전. 지지자들의 주머니에서 빨대를 꽂아서 22억을 쪽쪽 빨아먹고 돈 냄새를 맡아서 보수 쪽으로 날아간 박쥐입니다. 뉴 이재명이라는 어디서 남의 채널 카피해갖고 허울 좋은 이름 뒤에 뉴 이재명도 아닌 게 뉴 이재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수익형 기회주의를 가장 적나라하게 비꼬는 것은요. 22억 빨대입니다. 너는 뉴 이재명이 아니라 뉴 재명 껍데기야. 알아? 너는 철학과 진실도 없고 돈 벌기 위한 껍데기 위장막일 뿐이라고. 네가 무슨 뉴 이재명을 만들었어? 네가 빠지니까 뭐 뉴 이재명이 빠져? 지랄하지 마. 과대망상이 심해. 네가 뱉어내는 네가 말하는 모든 말은 가짜야. 야, 너 지갑 탈곡기야. 여러분 이자는 지갑 탈곡기 뻥커예요. 지갑을 탈탈탈탈탈 터는 탈곡기처럼 22억을 탈탈탈탈 털어갖고 챙겨갖고는 이제는 날랐어요. 떴다방처럼. 그래놓고서는 이재명 대통령 팔아서 22억 챙겨갖고는 튀었어요. 먹튀했어요. 그래놓고서는 지가 그렇게 털어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트롱 뻥맨이라고 부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일삼는 뻥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치를 논할 자격 없어요. 금전갈취의 선동꾼입니다. 지갑 탈곡기예요. 이자. 클라스트르가요. 아마존에서 발견한 가장 추악한 인간이 누구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추악한 인간? 그 부족들 중에서 바로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기 부족 팔아먹고 자기 배 채우는 가짜 주장입니다. 누구는 밤새워서 리오남의 부재를 찾느라
잠을 설치고 있을 때 누구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지갑에 빨대를 꽂아서 22억을 쪽쪽 빨아서 챙기고 떴다방처럼 떴습니다. 이제 22억 빨대 박쥐가 야, 너 명박이 좋아한다 그랬지? 쥐박이 해 그냥. 22억 빨대 박쥐. 너 박씨지? 22억 빨대 박쥐. 얘 22억 빨대 박쥐가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 대통령님을 비하합니다. 껍데기는 가. 껍데기는 가라. 진실은 팔 수 없고 신념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수익형 변절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전쟁은 완벽한 무시와 팩트의 폭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EQ 채널 있잖아요. EQ 채널이라는 이름. 전 처음에 IQ, EQ 뭐 이런 EQ 지적인 EQ, IQ 지적인 IQ, 감성인 EQ 뭐 이러한 EQ 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 EQ 채널은요, 여러분 아유 진짜 별걸 다 말을 해야 되네. 이 EQ 채널이 어떤 채널인 줄 아십니까? 이 EQ 채널은요, 벤츠 있잖아요. 벤츠. 전기차. 벤츠에서의 전기차 브랜드 EQ에서 따왔어요. 벤츠 전기차 브랜드 EQ에서 따온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유튜브로 시작을 해서 정치 유튜버로도 변신을 했어요. 얘는 전환이 일상화된 사람입니다. 컨텐츠도 이렇게 바꿔요. 벤츠 EQ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동차 유튜브에서 정치 유튜버로 변신했어. 22억 수익을 챙겨서 빨대 박쥐를 해가지고는 먹튀를 했어요. 응? EQ 채널, EQ 브랜드 어떤 점입니까? 고성능 전기차인 줄 알았더니 방전된 고철입니다. 한마디로. 벤츠 EQ 시리즈는요, 혁신과 첨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EQ 채널의 행보는 그 반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EQ 채널이 왜 EQ 채널인 줄 아십니까? 고급차 브랜드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벤츠 같은 품격은커녕요, 지지자들의 마음을 연료 삼아서 자기 통장만을 채우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배신으로 방전돼 버린 고장난 중고차에 불과합니다. 22억 방전 박쥐입니다. 수익형 짝퉁 벤츠고요. 고급 브랜드의 이름을 빌려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22억을 챙겨서 먹튀한 박쥐 같은 형태입니다. 자동차 유튜브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신념도 옵션처럼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자동차는요, 부품을 갈아 끼우고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 EQ 채널이라는 사람은요, 정치적 신념도요, 그렇게 다루는 모양입니다. 자동차 유튜버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신념도 자동차 옵션 바꾸듯이 쉽게 갈아 끼웁니다. 입금만 되면 보수라는 옵션도 비하라는 옵션으로 갈아타는, 그가 말하는 뉴 이재명이 과연 진심일까요? 그는 지지자들을 승객이 아니라 돈줄로 보는 것입니다. 클라스트르가 말한 가짜 추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화려한 외향, EQ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현혹해서 정작 알맹이, 리오남의 부재라는 건 하나도 모르는 채 하나도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는요, 엔진이 꺼지면 멈춰요. 정치는 진실이 꺼지면 죽습니다.
여보, 당신 EQ 채널 당신 운영자, 당신은 22억이라는 기름을 채웠을지는 몰라. 하지만 리오람이라는 부재, 이 부재, 진실의 엔진은 없어. EQ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탈곡한 당신의 정체는 이제 혁신적인 전기자동차가 아니야. 폐차 직전의 변절자일 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굳이 비교를 해볼게. 내가 진술 분석해서 리오남의 부재를 밝혔잖아. 내가 한 행동은 너랑 비교를 해볼게. 내 자랑이 아니라 그 어떤 화려한 자동차보다 강력한 진실의 슈퍼카라고. 람보르기니하고도 비교가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너는 폐차야, 그냥. 넌 폐차라고. 여러분, 이 22억이라는 말은요, 보세요. 플레이보드라는 공개된 통계 사이트의 자료를 근거 삼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요. 돈을 벌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비방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오남의 진술 분석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직접 진술 분석을 했고, 팩트를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 비평적 영역입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야, 학문적, 비평적 영역으로 너도 하려면 해. 법 1도 모르는 게 무슨 어디서 빨대 박치 뻥쟁이 주제. 너 이런 말 하지 마. 스트롱 뻥매? 너 이렇게 자꾸 말하면 너 모욕죄에 해당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여보세요. 민사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의 명예가 훼손되어서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당신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당신은 유명한 유튜버라서 가능한 거야. 대법원 판례, 우리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말하는 스트롱 뻥맨이라는 이런 거는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 아니야. 모욕죄라고. 바로 법정 구속이야. 모욕죄는 법정 구속 6개월이야. 그것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뉴 이재명의 대표라고 본인이 자청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에 따른 검증과 비판을 감수해야지. 그에 따른 의무가 있어요. 당신이 뉴 이재명의 대표라며.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검증과 비판을 해야 하는 거야. 당신 그에 따른 검증과 비판을 감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당신을 이거를 비난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야. 당신을 검증하기 위한 그거라고. 구독자가 4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채널입니다. 법적으로는 공적 인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법원의 판례는요,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는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일반인보다 훨씬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적 관심사와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40만 명의 구독자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인물은 국민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쳐요. 40만 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3년에서 4년간 22억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린 공인이라면 그의 신념의 변화와 발언의 진위는 구독자들의 알 권리이자 공공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이는 지금 제가 말하는 방송의 내용은 비판이나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공익적 검증입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어. 당신을 검증할 뿐이야. 당신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근거를 해서. (4년여간의) 수익 22억이라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플레이보드라는 거에. 최근 급격한 전향 행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독자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본래의 목적, 여기서 본래의 목적은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입니다. 다르게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대통령이 개헌을 하고 내각제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공소기각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확인되지 않은 내각제설로 중도층을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 제가 진술 분석으로 밝혀낸 니오남의 부재 같은 명백한 팩트에는 침묵을 하시면서 왜 자극적인 허위 프레임만 생산하세요? 말을 해보세요. 어?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행위입니까? 내가 여기서 빨대 박쥐 같은 표현을 쓰는 거는 당신의 그 수익 구조와 변절 형태를 풍자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분석에 대해서 해당 유튜버가 반론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반영하겠으니까 이야기하십시오. 답답합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40만 명이라는 거대한 팬덤 뒤에 숨어서 우리 대통령님을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비하 발언을 쏟아내면서 보수로 전향한 모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신념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변화의 대가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22억이라는 수익이라면요,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쵸? 22억을 3년 동안 벌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네? 벤츠의 전기차의 이름을 딴 그 채널. 품격 있는 혁신을 보여줄 줄 알았더니 실상은 어땠습니까? 지지자들의 순수한 열망에 빨대를 꽂아서 22억을 쪽쪽 빨아먹고는 이제는 돈 냄새 나는 보수 쪽으로 먹튀를 해서 간 22억 빨대 박쥐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대통령님이 하지도 않는 개헌과 내각제를 운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님께 스트롱 뻥맨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뻥을 치는 게 누굽니까? 네? 제가 진술 분석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혔어요. 사건의 핵심인 리오남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러한 결정적인 팩트 앞에서는 꿀멍어리가 되었어요, 이자는.
그러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박성용 검사의 얘기를 떠들고 확인되지도 않는 내각제설로 중도층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0만 유튜버가 할 짓입니까? 40만 유튜버가 할 짓입니까? 자동차 유튜버 출신이라 그런 것입니까? 정치적 신념도 자동차 옵션 바꾸듯이 입금에 따라 갈아 끼우는 수익형 카멜레온입니까? 상처받은 구독자 여러분, 지지층 여러분, 클라스트르가 말했어요. 진정한 사회의 명령은 가짜 추장을 거부한다고요. 그는요, 뉴 이재명의 대표 주자를 자처했어요. 하지만요, 알맹이가 없는 뉴 재명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우리를 뉴 잡발이라고 비하를 해요. 그의 독설은 역설적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22억 빨대 박쥐님께 경고합니다. 당신이 지지자들의 지갑을 탈탈탈탈 털어서 22억을 챙겨갔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EQ 채널이 지고 있는 진실의 엔진은 우리는 멈추지를 않아요. 이 영상은 40만 공익인 당신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공익적 검증입니다.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할게요. 하지만 팩트 앞에서는 당신의 그 어떠한 옵션질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팔지 않아요. 신념은 입금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EQ 채널은 대통령과 함께 돈을 쪽쪽 빨아먹었어요. 빨대 박쥐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서. 아휴, 국회에서요, 국정조사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 여보세요, EQ 채널 운영자님. 국정조사를 왜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부터 설명해보세요. EQ씨, 나 물 좀 마시고. 국정조사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야.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핵심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똑바로 들어, EQ야. 첫 번째,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정부가 특정 사건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이 됐을 때 국정조사를 통해서 강제적인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어. 이때는 증인 출석 및 서류를 제출을 해서 관련 공무원이나 증인을 불러서 직접 신문하고 비공개 문서를 확보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았어? 이때 방송을 하는 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거야. 수사기관, 검사, 경찰의 수사는 비공개가 사실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방송동을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를 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본질을 정확하게 보시라. 박성룡이는 거짓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야. 이 뜻이 뭐냐?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라고. 박성룡이와 같은 사람이, 김성태 같이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라고.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런 사건이 상관이 없어. 근데 검사들이
검찰들이 제3자 뇌물죄로 전달을 한 거야. 엮은 거라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았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을 한 게 아니라고! 말이야 망구야. 똑바로 좀 보자. 이 무식하잖아. 그랬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고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와 같은 특정 재난사고 같은 게 발생했어. 그런 사건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을 하고 발견이 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거라고. 그래서 특검을 발의하자고 말을 하는 거라고. 아유 진짜. 세 번째, 민의를 반영한 정치적 통제라고. 이 말이 뭔지 알아? 민의. 수사는 잘 들어요 입시. 법적 처벌. 여기서 말하는 법적 처벌은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거야. 수사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벌을 주기 위해서 따지는 거라고. 처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벌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국정조사는 정치적 책임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한테 집중을 해야지. 윤석열한테 집중하고 한동훈한테 집중을 했어야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라고. 법적으로는 제가 안 될지는 몰라도 국가 운영상 잘못 판단이 되어서 무능함이 보여지고 판단이 됐다라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여론을 형성을 해서 환기시키는 거라고. 공소기각이나 증거 없는 기소 같은 사안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어. 검찰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국민 앞에서 따져 묻는 거라고. 그 프레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어디서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에휴 진짜. 여러분, 이런 수준 낮은 EQ 채널 같은 사람들 말을 들으십니까? 응? 네? 답답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건 의혹 사건 진상규명 진상조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게. 국정조사에서 드러났어요. 조작기소라는 정황이.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표적으로 삼아서 증거를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진술을 회유하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이재명 대통령 만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다라고 공모 의혹을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검찰의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수사 과정을 압박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시사했어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방북 비용 대납이 아니라 대북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룹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사실상 투자금이었다는 증언과 문건이 공개됐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거 리오남의 부재가 얼마나 중요하냐. 검찰 기소의 논리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핵심 고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했어요. 아이 내 자랑이야 이거. 나 돈 안 받고 했다고. 재능 기부.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이 확보한 자료, 이것을 보도한 게 뉴스타파. 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고 내가 진술 분석을 한 겁니다. 리우남의 부재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필리핀이 아니라 제3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국정원 조사에서 나왔고 그것을 보도한 게 뉴스타파였다고요. 그리고 당시 행사를 기획한 관계자가 리우남이 비밀리에 입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뉴스타파가 보도를 통해서 밝혀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쌍방울 사건은요, 방북 비용 대납이 아니라 쌍방울 대북 사업권 확보를 통한 주가 부양입니다. 방북 비용 대납 아니에요.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가 부양입니다. 기업이요, 수십억 원을 쓸 때 그만한 이득이 있어야 돼요. 쌍방울은 당시 북한과 광물 계약을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으로 주가를 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폭등했어요. 그로 인해서 대주주들이 이득을 봤어요. 이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사익을 위한 주가 부작용 프로젝트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성태 회장의 사익을 위한 주가 조작 프로젝트였다. 이것을 대통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대북 송금이라고 경기도라는 지역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엮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장에 누가 있었나 없었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공무의 연결고리인 리우남이 가짜라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지사 측과 북한의 리우남이 만나서 비용을 논의했다라고 소설을 썼습니다. EQ 채널, 검찰은 이재명 지사와 북한의 리우남이 만나서 비용을 논의했다라고 소설 썼어. 그런데 나 이쪽 분야 전문가라 그랬잖아. 내가 진술 분석으로 밝혀낸 팩트는 리우남은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러면 유령과 대화를 해서 돈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연결고리가 가짜라면 그 위에 쌓은 기소 전체가 가짜라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소설 속에 등장한 강제 징집된 피해자일 뿐이라고. 그리고 증거 없는 기소의 목적은 무엇이야? 검찰이 왜 무리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했어?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 사건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야. 검찰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김성태 회장도 국정조사에서 공모한 적 없다라고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왜 그 말은 안 믿냐? 쌍방울 내부 비리를 대통령의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은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검찰의 창작극일 뿐이라고. 너는 왜 김성태가 공모한 적 없다는 말은 안 믿어? 어? 야 이큐야, 너는 왜 그런 말은 안 믿냐? 돈은 쌍방울이 받고 벌고 죄는 이재명이 받냐? 있지도 않은 죄를? 그리고 한 가지 더. 네가 얼마나
답답한 인간인지 얘기를 해줄게. 수십억 원이 방북 대가로 지급됐잖아. 미국은 가만히 있질 않아. 이건 단순한 국내 사건이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내 과거 영상 찾아봐. 김성태, 혼수성태가 그때 제안했어. 유엔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어. 누구 홍수성태가 얘기했었는데. 너 보수 말하지 마. 너 보수도 아니야, 너는. 이 사건은요, 대통령과 관련된 대북 방북 대납 아닙니다. 이게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만약에 이 돈이 리오남을 만나서 리오남이 포착이 됐다. 그러면요, 우리 검찰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보국 CIA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CIA가 침묵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리오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뭘 좀 똑바로 알아봐. 북한, 유엔 대북 명단에 올라와 있는 리오남이라고. 근데 필리핀 행사에 나타났어?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거래했어? 그러면 필리핀 그 행사 자리는 정보기관의 감시가 집중되는 곳이었다고. CIA가 먼저 갔다고 검찰이 할 게 아니라. 이 법도 일도 모르는 존만한 새끼야. CIA가 웃을 거다. 미국 CIA가 웃을 거야. 하품하겠어. 미국 CIA가 비웃을 소설이야. 유엔 대북제재망을 뚫고 송금이 되냐? 말이 되냐? 이 EQ 채널의 무식한 성동, 국제상식 1도 없는 대북 송금에, 에휴, 어디서 씨부립니까? 그리고, 당신 관련 영상을 내렸다. 이거 얘기하잖아. 응? 얘기해줄게. 영상을 내리는 건 당연한 상식의 조치야. 대통령 채널에서 홍보해준 영상의 주인공이 대통령을 비하하고 허위사실, 내각제 등을 유포하고 있어. 그러면 해당 영상을 내리는 것은 공인으로서 당연한 관리 의무야. 관리주의의 의무라고. 신의 성실에 의한 관리주의의 의무라고. EQ 채널, 네가 당신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당신의 홍보 영상이 대통령의 채널에 계속 걸려있기를 바랬어?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야. 영상이 내려간 것은 당신의 변절한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야. 대통령의 우롱이 아니야. 당신은 대통령의 호의를 우롱한 거야. 대통령의 후광을 성장으로 했으면서 이제는 보수 지지층의 조회수를 위해서 대통령을 스트롱 뻥맨이라고 하고, 자동차 유튜버 출신답게 용도 폐기하나는 완전 빨라. 하나만 기억해. 당신이 챙긴 22억은 지지자들이 준 것이지 당신이 잘나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대통령의 호의를 탄압으로 둔갑시키는 그 비열한 프레임 전환 언젠가 팩트 앞에서 무너질 거야. 정신 차려. 대통령 채널에서 당신 영상 삭제했다. 야, 우롱은 누가 했냐?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어. 22억이나 벌게 해줬더만. 22억 벌게 해줬더니 배신을 때려? 후한무치하게? 야, 이 새끼는 이거 조국보다 더한 새끼야, 이 새끼는. 응? 그리고 특검 제도를 은폐용이라고 선동하고 법치주의의 근강도 모르고 왜곡하고 정치적 가스라이팅.
특검은 범죄를 없애는 곳이 아니라 조작을 밝혀내는 곳이야. 특검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오히려 권력형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있을 때 도입하는 제도야. 뭘 좀 똑바로 알아도. 응? 좀 공부 좀 하자, 이큐야. 특검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야.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누구나 기소가 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이야. 자동차 유튜버 출신이라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대통령이 자기 죄 없애려고 특검을 만드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안 믿어. 특검 수사 결과로 죄가 드러나잖아. 더 큰 죄를 벌어. 더 큰 처벌을 받아. 아,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힘드네 이제. 어디서 거짓 언어로 공동체를 분열시켜. 범죄의 범자도 모르는 게. 빨대 주제. 내가 까기 시작하니까 언론에서 뉴 이재명 나가니까 이재명 소리가 쏙 들어갔다? 야, 전형적인 인과관계 오류야. 뉴 이재명이라는 담론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정 철학과 실용주의 외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론과 학계가 만들어낸 용어야. 이 사람아. 일개 유튜브의 변심 때문에 사라지는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았어? 학계에서 만들어낸 거야. 네가 만든 말 아니야. 국민들이 너의 변절을 보고 그 사람이 지지하던 뉴 이재명은 가짜였구나를 깨달았을 거야. 네가 가짜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 대통령이 영상 내리는 건 쪼잔함이 아니라 원칙이야. 야, 어떻게 자신의 홍보 영상이 내려간 것을 두고 대통령을 비난하냐? 후한무치의 극치다 아주. 어떤 조직이든 사회생활 안 해봤지 너. 사회생활 해본 게 10년이라지? 짧게 일했지 아주. 10년 대단히 오래 했다. 난 30년도 더 했어. 어떤 조직이든 자신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의 홍보 영상은 공식적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채널에다가 그러느냐? 이건 쪼잔함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원칙의 문제야. 3년 동안 대통령의 후광으로 22억을 벌었으면서 이제 와서 최소한의 관리 조치를 두고 우롱을 우는 애? 은혜를 모르는 빨대박쥐 같으니라고. 네 본 모습을 네가 자백하는 거야. 그리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안 하려다가 지금 오늘만 말하고 끝낼 건데 통화스와프 얘기해 줄게. 통화스와프는 단순히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고 상대국과 금리 차이,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전략적 동맹 관계가 3박자가 다 맞아야지 가능한 거야. 너 뭘 좀 알고 씹으려. 미국, 이란 전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극에 달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는 것을 대통령의 무능으로 몰고 가?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무식한 발언입니다. 우리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쟁 여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22억 벌면서 자동차 옵션질이라 하던 감각으로 국가 경제를 논하지 마십시오. 통화 스와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인 국제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입니다. 사실도 모른 채 비난만 일삼는 EQ 채널 당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야. 뭔 말인지 알았어? 이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발 그 채널에 들어가셔서 댓글로 싸우지 마세요.
조회수하고 수익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독 취소하고 채널 추천 안 함 하십시오. 이게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이자 그냥 무대응하는 게 하는 거고요. 정말 이 이자는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게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당시 때 2008년도거든. 한미 통화 스와프는 대통령이 폐하를 잘해서 대한민국이 잘해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게 아니야. 당시에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달러가 유동성이 마비됐다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자국 금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주요 국가국에 달러를 뿌린 결과였어. EQ 채널 공부 좀 해.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거는 미국이 자기들 살려고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한 거야. 글로벌 유동성의 공급의 일환이었어. 네가 이런 말 알아들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처한 상황과 달라. 이란 미국 전쟁이라는 공급망 위기야. 고금리 전쟁 상황이야 지금은. 이명박은 영웅이고 이재명은 무능하다고? 야, 이자야말로 22억의 눈먼 자의 확증 편향입니다. 이명박의 공을 말하기 전에 당신이 그토록 떠들었던 대북 송금의 진실부터 대답해. 니오남이 현장에 없었다는 팩트 앞에서 쩔쩔매지 말고. 어디서 이념 전쟁으로 본질을 흐려. 22억 빨대박쥐님. 당신이 아무리 낡은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해서 국민을 속일지라도 우리는 안 속아. 진짜 실력이 있는 지도자는 이념이 아니라 팩트로 일을 하고, 진짜 이설 정치철학TV는 돈이 아니라 진실을 말을 해. 네가 22억 빨대 꽂고 구독자들 주머니 털고 있을 때 나는 잠 안 자고 뉴스타파 진실보도 보면서 내가 진술 분석했어. 어디서 우리 대통령님 보고 극자빨이래. 3년 전에는 대통령이 혁신가라더니 대통령 후광으로 22억 벌더니 갑자기 빨갱이가 됐습니까? 야, 이자는 완전 철학적 변화가 수익 모델 변경이야. 통화 스와프보다 중요한 거는 국격의 진실이라고. 이거 이자는 완전 내부의 적이야. 뭘 좀 똑바로 아십시오. 노란 봉투법은 네가 노동법 ILO가 뭔 말인지는 아냐? ILO가 뭔 말인지는 알아?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온 노동법 뭔지는 알아? 노란 봉투법이 뭔지는 알고 싶으려? 노란 봉투법은 물 좀 마실게요. 노예 계약을 거부하는 자율적 사회법이야. EQ 채널님,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22억을 벌더니 이제는 노동자들의 눈물이 안 보입니까? 노란 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요?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송 가압류로 한 가정을 파탄내는 현대판 노예제도를 막으려고 하는 법이에요. 근데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22억을 벌더니 이를 비난합니까? 억압하는 자의 편을 섭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이 도박이다? 여보세요. 주식시장 정책은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예요.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은요, 도박 선동이 아닙니다. 수천만 개미 투자자들을 도박꾼으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자의 말은. 주식이 도박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도박판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불균형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서 우리 주식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게 하려는 자산 형성의 지원이야. 당신은 22억을 유튜브로 손쉽게 돈을 벌었진 몰라도 서민들은 주식 한 주 한 주로 미래를 꿈꾸고 한 방울에 한 방울에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로 그 간절함으로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 너는 이빨 까고 거짓말해서 돈 벌지 몰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도박으로 치부하고 노란봉투법으로 치부하지 마. 3년 동안 대통령의 후광으로 돈 벌 때는 침묵하고 이제는 보수 지지층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동권도 싫고 시민의 자산도 증식시키려고 증식도 싫다? 당신이 말하는 뉴 이재명은 결국 당신 통장만 불리는 EQ식 비즈니스야. 니오남의 부재라는 팩트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면서 노동법과 정책,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도박이라고 호도하는 당신이야말로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는 정치 도박사야. 이설 정치 철학은 거짓 선동에 속지 않고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진실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22억 빨대 박쥐, 이제는 개미 투자자들과 노동자들까지 모욕합니다. 노란봉투법이 나라를 망치는 법이고 주식이 도박이라고 합니다. 진짜 도박은 자신의 신념을 매물로 내놓고 22억이라는 수익을 챙긴 당신의 변절행위야. 여러분, 이설 정치철학TV는요, 이치에 맞는 말씀으로 응수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은 억압받는 자를 세우고 서민의 지갑을 채우려는 민생 철학입니다. 빨대 박쥐 따위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독설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독설 축에도 못 깁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하고요. 가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힘내십시오. 그자말 가스라이팅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지도 마세요. 앞으로 힘내십시오.